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사회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까지 왔습니다. 이제 연결되는 수업이니까 같은 문제들도 많이 반복이 되었고 또 여러분 솜씨도 많이 신장했죠. 최고 점수가 95점입니다. 그래서 2개 틀렸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 평균 점수는 74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결코 이렇게 약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 2, 3, 4회 계속 중복해서 공부했고 또 백선 이런 것도 관리하시니까 어느 정도 문제 푸는데 이제 솜씨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출발하고, 자, 이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것, 그런 것 위주로 강하게 수업을 할 테니까 틀린 것들은 2번 안 틀리도록 그렇게 관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평균점이 74점이었습니다. 최고 점수 95점. 자, 1번, 2번이 비교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답률이 한 20% 수준인데, 1번, 거래계약서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답이 1번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이므로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는 기재될 여지가 없다. 맞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5억이라는 가격으로 팔겠다. 그럼 이 사람이 사겠다.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5억이라는 이런 가격 등은 개공사가 결정합니까? 갑을이 결정합니까? 갑을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작게 주고 싶겠지. 그래서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거 5억 5천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누구? 당사자들의 의사입니다. 자, 타당한 거 몇 번? 1번이라면 그럼 나머지는 틀려야 되죠. 1번. 매매계약서의 정원수, 정원석 등 미공시 중요 시설물. 자, 미공시라는 것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죠? 여러분, 나무도 수천만 원짜리 있는 건 동의하시겠죠? 그럼 돌, 수석 이런 게 수억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미공시된 중요시설물은 소유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매도인, 파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X다. 그죠? 주물의 종물은 뭐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데 특약이 있다면 나무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면 되겠죠. 그죠? 자, 2번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 부동산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한다. X. 한 필의 일부라도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없으므로 해선회가 또 X. 4번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하고 암기표에도 있는데, 필수 기재는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물의 인권은 그 기에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이렇게 암기했는데 여기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말은 없잖아 지금. 거죠? 공법상 제한사항은 어디서 듣습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반드시 때문에 또 X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법정 책임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듣기를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법정 책임이랍니다. 법정 책임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를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사서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셉니다. 그럼 무슨 고장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당연히 팔았는 사람 매도인에게 가서
당신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래 손해가 발생했어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팔았는 매도인이 그런 말들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민법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책임져야 되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5번 지문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1번 지문은 그 민법에 관련된 계약 관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고 이제 틀린 지문들은 안 틀리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2번도 많이 틀렸었습니다. 자, 2번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틀리는 것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1년 내 전환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뭘로 고쳐야 됩니까? 10개월 내로. 이거는 별도로 암기하셔야 돼. 자,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소유권 등기를 해줬으니까 저당권은 얼마 만에 들어와야 된다? 10개월 들어와야 된다 라고 법에 그래 돼 있다니까. 그죠? 1년 이내 때문에 X입니다. 자, 그럼 틀린 게 이제 4번으로 정리를 했으면 1, 2, 3, 5는 맞는 지문이죠. 근데 이를 틀렸다고 찍으신 분은 이제 개과천선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자, 1번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토지 거래는 필지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을 마치기 전에는 뭐는 안 된다?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근데 좀 전에 위에서 지문은 한 필의 일부라도 분필을 안 하더라도 뭐는 된다고요? 용익물권은 설정하다. 그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설정할 수 없다. 맞다. 2번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딱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인 권리에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단조롭게 공부하자 그랬죠. 분양권 하고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입주권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잡고 지금 이게 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런 것이 물을 시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2판 4판이니까. 분양권 하면 된다. 입주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 및 정경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라서 입주권 하면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단조롭게 체크해 놓습니다. 이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하면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입주권은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이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지금 분양권은 왜 되고요? 입주권은 안 되고요? 막 이런 거 지금 물을 때 아니고 그거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단조롭게 딱 두르면 맞추고 아니면 그냥 갑니다. 3번 공장재단은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정확한 말이죠. 재단하는 건 한 개의 부동산이다 뜻이에요.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는 못하나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임대할 수는 있다. 맞다. 그죠? 이런 지문도 아주 유용한 지문이죠. 여러분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공장에 가봤습니까? 공장에 가보니까 공장을 구성하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공장의 기계도 있겠죠. 기구도 있고 뭐 전주 이런 것도 있고 포크레인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특허권이라는 권리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치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걸 공장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장재단인데 이런 공장재단은 왜 이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봐준다?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을 봐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아까 얼마 내로? 10개월 내로 저당권은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지나갔고 자 이제 이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갚아줍니다.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야 이거 내 물건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래 버리면 공장이 스톱되는 수가 생긴다니까 그죠? 공장은 돌리는 게 국가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잖아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뭐를 해주면 동의를 해주면 이 물건은 임차권을 설정해서 기계는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필요하죠. 국가적인 이익이잖아. 그죠?
돈 빌려준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뭐는 설정할 수 있다. 임차권을 설정해서 기계는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5번 임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며, 그 부동산으로 보니까 이를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부동산으로 보며 임목의 소재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다.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죠. 자, 임목이라는 말은 서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 한다. 그죠? 그럼 나무가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다? 토지 위에 서 있겠지. 그럼 이 나무가 등기가 되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남대로에 밖에 길에 나가면 나무들이 다 서 있죠, 길에 지금. 그거는 임목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가로수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나무가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뭐라고 부른다? 임목이다. 그럼 임목은 부동산으로 봐준다. 준부동산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듯이 건물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만 거래할 수도 있고 건물만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 안 해서 그렇지. 임목도 등기가 되면 토지와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부동산으로 봐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틀리는 거 4번 체크하시고 지문 하나하나 수준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1, 2번을 잘 보시고. 자, 3번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사실은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옳은 것 5번이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 행정, 형벌을 받게 된다. 5. 자,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이름을 빌려주는 걸 양도대여라 그래요. 양도대여 하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1년에 1000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형벌이라는 게 징역과 벌금이다. 이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게 5번이라면 틀린 거 공부합시다. 1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X.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2. 피성년 후견인 완전 맛이 갔는 자죠. 피한정 후견인 한식 갔다가 왔다 가는 자죠. 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하면 X예요.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더라도 뭐를 못한다? 중개업은 못하겠죠. 3번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한 자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5년이 경과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4. 특별자치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될 수 없다. X.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도 시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옳은 것 답이 1번이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다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자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다.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을 안 따르는 자들이잖아. 그죠? 5.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2번.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한다. X. 어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3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이상을 설정합니다. X. 4.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X. 분사무소 책임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이렇게 가죠.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틀리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하면 틀려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1번. 가장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시험 수준도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4번 문제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체크하고 맞으면 기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맞아도 하나, 쉬운 문제를 맞춰도 어차피 점수는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5번 넘어갑니다. 주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는 인정해준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준다. 맞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럼 2번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더라니까. 그죠? 근데 나는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은 됐고, 그죠? 그러면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뭐를 인정해준다? 대항력을 유지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우선 변제, 그 다음 나머지 뭐 차임의 정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정해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만 인정 안 된다? 최우선 변제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걸 수정해야 되죠. 1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이 되어 법원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때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X. 반드시 비워주고 받아야 한다 그랬죠.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이 세입자로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끝났는데. 그럼 어떡한다? 비켜주지 않고도 뭐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는 그걸 법에서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경매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비껴주고 나가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해야 한다? 받고 나가라 자꾸 이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죠? 받을 때는 나가서 받아야 한다. 일단 X. 3번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까지는 맞다고요. 그때 우선 변제에 기해서 경매 신청권도 발생한다. X입니다. 경매 신청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많이 공부했지만 우선 변제가 뭐냐? 이렇게 딱 물으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뭐를 찍어 놓으면, 확정일자를 찍으면 누구보다도 우선한다. 후순위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정일자만 딱 찍어 놓으면 내 뒤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내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증금은 조건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대항력에다가 뭐를 찍어놔야 된다? 확정일자를 찍어놔야 된다. 그죠? 보증금 60억에 살아도 확정일자 딱 찍으면 내 뒤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돌려받습니다. 그걸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는 보증금에 관계없이 먼저 받는다 그랬지,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내가 보증금 안 내주면 경매도 신청하러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매는 누가 신청한다? 물건만이 신청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해서 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지금 물건, 막 채권, 막 이런 말 하면 좀 어렵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 물건은 뭐다? 등기되는 권리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등기되는 권리만이 뭐를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만 찍으면 불안하니까 보통 뭐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집주인 안 좋아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면, 등기했는데도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뭐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죠?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신청할 수 있다. X. 5번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예요. 거기 정액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주택임대차는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죠? 5%를 정액할 수 있는데 이게 적용 안 되는 게 두 군데 있다고. 첫 번째 지금 나왔죠? 재계약 시, 그 다음에 재계약 밑에다가 당사자 합의 시, 이렇게 두 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 시에는 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5%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몇 프로다? 얼마든지 올라가도 관계없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겠다는데. 그죠? 두 가지는 정액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6번 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죠.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이죠. 자,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이다. X 보세요. 여기 있다. 이 A 개공사가 무등록업자입니다. 등록도 안 한 무허가업자가 계약을 했대.
그럼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들으면 틀리죠. 당연히 계약은 갑이 팔겠다, 이 사람 사겠다, 그래서 성립하지 계공사를 보고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다 잘 체크하셨어요.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X. 3번이 틀렸다면 그 나머지는 맞습니까? 학습용입니다. 1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합니다. 사무소가 있는 곳이지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렇게 들어오면 틀리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틀리게 내려면 그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주소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랍니다. 2번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는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정확하게 돌았죠, 그죠? 5. 그때 대표자를 제외한다.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대표자를 포함하여 이렇게 문제에서 잘 건다고 포함하여 대표자를 빼내고 나머지 임원 중에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4.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 전에도 효력은 소멸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망하면 취소 안 해도 효력 소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다? 이꼴 해산이에요. 그죠? 사망하면 취소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소멸이다. 5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시 첨부 서류는 보정 설정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다.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신청하러 갈 때 보정 서류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등록 보정부터 가입해라 이렇게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이 됐어. 등록이 되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서류를 들어갑니다. 법인은 얼마요?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부증육조 1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하고 비교되는가 하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분사무소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들어간다고. 왜 그런가 하면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법인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잖아요. 등록되고 안 되고는 끝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보정서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매수신청 대리인데 자, 등록된 경우사는 경매 업무 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 업무 하려면 어디 가서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경매 업무를 하는데 그때 매수신청 등록하러 갈 때 보정서류 들어가야 돼. 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사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안 되고는 끝났잖아 지금, 그죠? 그게 차이점으로 자꾸 돌아서 내요. 자, 다 정리하면 중개사무소 처음 신청할 때는 보정서류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간다?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나면 보정서류가 들어간다고. 나머지 두 개는 신청할 때부터 먼저 보정서류 들어갑니다. 나머지 두 개가 분사무소, 그 다음에 뭐 매수신청 대리는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들어간다. 계속해서 문제에서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정리했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 3번이죠. 이전에 관한 것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단합니다.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5.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자, 현실적으로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뭐 서초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사부터 가고 싶은 곳에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전 후 관청인 서초구청장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가져가는 서류 첫째 뭐 지금 했잖아요. 등록증 가져가야 돼. 강남에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서초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 두 가지를 제출한다. 신청 서류입니다. 자, 그때 사무소 확보 서류라고 하는데 법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뭘까요? 사무소 확보 서류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 사무소 확보 서류가 뭐냐고. 거기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내가 점포가 있던 사람이면 뭘로 나타난다?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근데 이 사무소 확보 서류의 조건은 뭔가 하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 무가 건물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법에서는 사무소 확보 서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뭐 가져간다? 이거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걸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현실적으로.
몰라. 조사 안 해봤어.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그래도 제일 안 많겠나. 그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가 뭐다라는 걸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게 이제 3번이라면 틀린 거 수정해야 되죠. 1번. 개공사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그래서 X. 2번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전의 사무소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입니다. 강남에서 서초로 가면 이사부터 가고 서초구청에 신청한다 그랬습니다. X. 4.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뭔가 위반을 했어. 제재를 안 받으려고 서초로 이사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전 전에 위반한 것을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이전 전에 위반을 했으니까 이전 전에서 처벌하겠지라고 자꾸 문제를 내고 싶어진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 이전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이 보게 할 때 이가 이전 신고 위반. 그래서 7번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단원입니다. 옳은 것 3번. 8번 참 많이도 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이 1번이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우리 항상 이런 말 있죠. 지금 결격 사유가 나오면서 벌금이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완전히 테스형만 알지 말고 이벌삼삼을 기억해놔야 돼 지금. 그죠? 그때 이벌이 뭐다? 이 법을 위반해야 되니까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닌 것 1번. 자, 나머지 해당됩니까? 2.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피한정 후견인 중개업 못해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요.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동의받아도 안 되고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그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3번 마찬가지.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죠? 결격 사유죠. 4번도 자격이 한번 취소된 자는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몇 년이?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예요. 이거 나올 때마다 밑에 적기를 선고유예 넣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같이 비교하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결격사유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자, 9번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셀링 포인트 참고로 한번 해보는데 이 판매를 할 때 포인트입니다. 셀링 하는 말이 영어로는 판매니까 포인트니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말이 오히려 더 어렵죠. 셀링 포인트는 영업을 할 때 포인트를 잡아라 그런 뜻인데 판매할 때 나의 소원은 할 때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는 구하다 할 때 구자니까 판매를 할 때 고객이 바라는 점, 그거를 소구점이랍니다. 여러분 영업을 할 때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줘야 고객이 물건을 사겠죠. 사야 계약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객이 바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라는데 이 셀링 포인트가 아주 예전엔 자주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조용히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짚어야 되죠. 그래서 고객이 바라는 점인데 이거를 설명을 잘하려고 이런 이야기 했죠. 밖에 나가면 현장에서는 영업을 거꾸로 합니다.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개공사 자기가 바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 사놓으세요. 개공사 그럽니다. 이 땅 진짜로 괜찮으니까 하나 사놓으세요.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너무 좋고 진짜로 괜찮으면 자기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 그럴까? 그죠? 자기가 바라는 점을 자꾸 설명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객이 바라는 점은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싸게 나왔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술적인 측면, 이 물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자재가 굉장히 고급이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 있죠. 기술적 측면. 또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안정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인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고객이 바라는 점이라고 그랬죠. 또 이런 셀링 포인트는 인간들이 만드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것 말고도 자연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한강이 바라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연이 좋은 점도 강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런 셀링 포인트인데 틀리는 것. 답은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함으로까지는 맞죠. 자, 토지는 토지대로, 집은 집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성질이 다 다르잖아. 그죠? 개별성이 강함으로까지는 맞는데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X,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이런 점을 좋아해도 저런 사람은 이런 점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상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다양하지 못하다 단점. 자, 그럼 이제 2번을 딱 잡으시면 이제 셀링 포인트 공부하는 겁니다. 1번. 건축, 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동의합니까? 지금은 자재, 배관 이런 기술적인 면은 좋은 점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도 있고 유행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이 시간이 흐르면 감소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말을 이해하셔야 되고 3번 개공사가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 분석을 하였다 하여 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맞다. 갈로 열고 받아쓰기 합니다. 개공사가 귀신이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개공사가 무슨 귀신입니까? 무한한 책임을 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도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방금 했지만 4번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사람들이 만드는 것 외에도 자연적인 것도 많다.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급 빌라 주택입니다. 이거 자연을 배경으로 가는 것도 많죠. 그죠? 5번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의 특성 설명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 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객의 욕망을 자극해야 고객이 사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런 측면들을 셀링 포인트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느낌을 가져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엔 자주 출제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은 셀링 포인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10번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법인의 업무는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부칭육조의 업무 범위는 아마 슈슈슈업도 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법인의 업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속하는 것 답이 1번이죠. 자,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컨설팅이라 되지만 정확하게 법조문에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다. 그게 컨설팅 업무예요. 자, 그럼 1번이라면 나머지는 못합니까? 2. 개공사를 대상으로 거래 정보 사업을 하겠다. 그런 규정은 없다. 그죠? 3번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하면 틀린다 그랬죠? 뭐만 분양한다 그랬죠? 주택과 상가만 분양합니다. 4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제사업할 수 있다. 법인이 공제사업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X.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다. 이런 사채, 사금융 하는 거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하는 거 1번. 그죠? 자, 내내 강조하지만 14조 법인의 업무 꾸준히 체크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 11번 고용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답이 5번이죠. 개공사의 고용인도 자, 고용인만 탁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도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X예요. 자, 품위 유지, 신의 성실은 누구에게? 개공사와 소공사에게만 요구하지 보조원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용인도 하면 벌써 보조원이 포함되는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X. 공부합시다. 1번 개공사는 소공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 종료되면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거 보기보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5. 2번 당연히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개시 전 1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3번 등록관청은 개공사의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 종료 신고를 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시장군수청장 이런 신고를 받으면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해고됐는지를 협회에 연락을 해줘야 협회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통보해 줍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냥 10일도 아님을 유념하셔야 되고. 4번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뭐 본다. 아주 기본 조문이죠. 본다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꼴 간주와 같은 말이죠. 자, 본다 이 말은 이꼴 간주된답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추정하면 X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추정하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인데 추정하면 틀린다. 꾸준히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11번도 고용인에 대한 전체 문제를 해부해 보셨고 12번 갑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틀리는 것 3번이죠.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X예요. 여러분,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법인은 규모가 크잖아. 그죠? 이거는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습니다. 근데 개인 묘지 한 개를 할 때는 신고사항이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자, 나머지 맞는 거 그대로 익힙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물건이다. 이게 분묘기지권의 설명이죠. 타인의 땅이 토지에 있는 무단으로 설정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그걸 분묘기지권이랍니다. 2번 이런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 몇 년 동안 둘 수 있느냐? 10년, 100년 이런 말이 없다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호 봉사를 하는 동안 영구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주 중요한 권리죠. 4번도 장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얼마로 본다? 30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1회 30년 연장 가능. 그죠?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는데 30년 동안. 그러면 합의 몇 년? 60년 동안 둘 수 있고. 5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정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하여야 한다. 지금은 납골을 봉환한다. 그렇게 갑니다. 납골이나 봉환은 같은 개념인데 자, 일단은 30년, 그 다음에 연장했다 하더라도 60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얼마 만에 철거해야 된다고요? 1년 이내 철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2년 이내에 철거한다. 이렇게 한 2번 정도 출제됐으니까 철거하는 시점까지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13번 내려갑니다. 휴업, 폐업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제목 하나에 한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이죠. 개공사가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휴업기간이 만료가 되어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재개신고해야 한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료됐더라도 다시 하겠다고 신고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등록증을 제출해 놓고 지금 휴업을 했기 때문에 재개신고를 해야 등록증을 돌려받겠죠. 그때 언제까지 반환해 준다? 즉시 반환해 준다까지. 그래서 재개신고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옳은 게 3번이라면 틀리는 것 정리해 봅시다. 1번 개공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첫 번째 휴업, 폐업할 때만 반드시 방문. 나머지는 전부 방문도 되고 뭐 전자문서도 됩니다. 변경 전자문서로 된다. 2번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X. 휴업 언제부터 해야 되죠? 3월을 초과하도록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때 휴업 신고 위반에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보개 문표 반납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4번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그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얼마나 지문이 매끄럽습니까? X예요. 왜? 이런 조문이 삭제되었다. 삭제되었다라는 말은 사망했을 때는 폐업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조심하셔야 될 조문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조문인데 삭제가 됐습니다. 4번도 X. 5. 개공사가 3호를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는데 또 나오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X. 휴업, 폐업 처음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왜 방문 신고해야 됩니까?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14번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거 참 많이도 공부하셨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의뢰인과 계약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뭐 의뢰인과 계약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지.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중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고, 전속중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 공부 이렇게 있죠. 여러 명의 계약공사에게 사주세요 해가지고 먼저 체결하는 사람한테 계약하겠다. 이거를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공사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안 한다? 열심히 못한다 그랬죠. 내가 열심히 해본들 다른 사람 일해버리면 수수료 꽉 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책임의식이 없는 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고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영업을 좀 해보자 하고 뭐를 도입했다? 전속중개계약.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딱 의뢰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팔아주도록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죠.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14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틀리는 것 답이 1번이죠.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공사에게 일반 중개에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 밖에 나가면 중개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아무도 작성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말로만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시오. 높은 가격으로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니까요. 자, 1번부터 틀린 거죠. 답입니다. 공부합시다. 2번. 계약공사가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렇죠. 일반 중개 정보 공개는 어디에 있는 거다? 전속 중개계약에 있는 의무예요. 3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공사 외에 또 다른 계약공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 이게 일반적인 중개의 가장 특징이잖아요. 여러 명에게 의뢰하는 거, 그죠? 4번 중개계약 중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우리 법에는 두 개 있어요. 일반적인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5번 판례는 일단 판례에 동그라미 놓고, 이런 중개계약은 판례가 하나 딱 있는데, 판례는 계약공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중개계약을 줄 것입니다. 위임계약과 유사계약으로 본다. 이 중개계약은 민법의 그 많은 계약 중에 뭐하고 비슷하다? 위임과 유사하다. 이게 판례예요. 왜 위임과 유사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기가 주인같이 잘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다음 중 중개계약은 무엇과 가장 유사합니까? 하고 물으면 답이 뭐다? 위임과 유사하다. 판례가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틀리는 건 1번 잡으셨다면 드디어 15번 전속중개계약은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던 이후로 계약공사에게 3월에 업무 정지를 명하였다. 자, 여러분 전속중개계약서 등 전속중개 관련되는 건 전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3개월의 정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져가야 된다고요. 자, 옳은 게 4번이라면 그럼 나머지는 틀리나요? 1.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정보망의 예정금액 등 잘 나가다가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공개해야 된다니까 틀렸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X입니다. 우리 유효기간 얼마죠? 얼마 만에 팔아주고 사줘야 되죠?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그렇게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공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딱 의뢰했기 때문에 저 계약공사 나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했고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다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한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전속중개계약의 의무입니다. 2주일에 1회 그것도 반드시 문서로서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까?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전속중개계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16번부터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관리합니다.